안녕하세요. 네, 2019학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간호관리학 해설 강의입니다. 이번 간호관리학은 글씨가 많았어요. 글씨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잘 풀으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1번 문제 가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에서요, 보기에 간호 전달 체계의 종류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간호 전달 체계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제가 된 거고. 자, 근데 여기에서 봤더니 전문직 간호사와 간호 보조 인력이 함께하는 팀을 이루어, 팀 티칭이잖아요. 팀 티칭, 팀 간호, 팀 너싱이 되는 거죠. 이게 이루어 일을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2~3명의 간호 요원이 분담받는 환자들의 입원에서 퇴원까지 모든 간호를 담당한다. 이건 1차 간호인데.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팀 간호, 팀 티칭을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그 1차 간호의 특성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바로 뭐다? 묘들 간호다라고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랬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묘들 간호 현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이 났었을 거예요. 그래서 묘들 간호 현장이 되어야만 우리 간호사도 좀 편하고요. 그 다음에 그 서비스를 받는 환자들도 더 만족도가 높아질 겁니다. 자, 팀 간호는 여기를 말했던 거고 1차 간호 이렇게 말했던 거고. 자, 그래서 사례 관리 같은 거, 케이스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는 어떠한 용어가 나와야 얘를 답을 찾을 수가 있냐? 타 의료, 타 직원들과 의료팀과 협조하는 거, 다학제적인 협력을 하는 거다라고 그런 특징적인 문장이나 용어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사례 관리를 여러분들이 콕 찍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도 생각했던 그 유형 중에 가장 이상적인 묘들 간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건 잘 맞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는 요통 환자가 많은 지역사회에서 요통 전문병원을 개원했대요. 요통 환자가 많은 지역에 요통 환자 전문병원을 개원했으니까 얼마나 저 환자들은 좋겠어요? 자, 그런데 의료의 질, 구성 요소 중 어떤 것에 해당되나? 그래서 퍼시픽북의 269페이지 삐시면 거기 나와 있고요. 가용성, 이용 가능한가? 적합성, 적정성, 효율성 다 해당이 돼요.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 어느 것에 해당이 더 적절한지 그것은 요통이 많이 있으니까는 의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그 다음에 내과 여러 가지 과에서 요통 전문병원을 거기다가 설립을 하면은 아마 환자들이 더 쉽게 이용도 할 거고 뭣도 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걸 더 따졌어요? 이번에 적합성을 더 따진 겁니다. 적합해요. 요통 환자가 많은 지역사에서 이거를 개원을 했다라고 하면 저게 적합한 거고. 그래서 이용이 가능하다. 이 가용성이 이용을 많이 한다. 그 외래 이용 횟수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1번이 답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문제 없이 269쪽에 펴보시면 그게 나와요. 그리고 이 문제 없이 적합성으로 여러분들이 찾으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간호사는 간호 조무사에게 욕창 발생의 위험이 있는 환자를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간호 조무사는 간호사의 지시를 잘못 듣고 4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였고 이로 인해 1단계 욕창 어떤 거야? 1단계는 뻘겋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됐다. 그래서 간호사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것도 수업 시간에 제가 예시로 했던 거죠. 그 예시 주제와 핵심인 욕창만 다르고요. 똑같죠? 이거 핵심이 이것만 다르고 핫백을 대줬을 때에 조무사한테 핫백 그 사람 원백 갖다 주세요 라고 갖다 줬어. 그 라운딩 하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건 누구야? 널스야. 그래서 근데 그 널스가 확인을 하지 않았어. 이랬을 때에 그 간호사가
간호사의 행위, 잘못된 행위는 뭐냐? 라고 했었을 때 설명 의무가 태만한 게 아니라 확인 의무가 태만했기 때문에 이 환자가 요창이 발생을 하게 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게 그대로 예시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문제 없이 이 문제 맞추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직무수행 능력 평가에서 강제배분법을 사용함으로써 감소할 수 있는 평가상의 오류 유형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직무수행 평가를 하려고 하는데요. 강제배분을 하려고 그래. 강제배분. 자, 그래서 이것을 왜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느냐? 무엇을 감소시킬 수 있는 평가상의 오류의 유형이냐? 관대하예요. 이거는 뭐 교재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제가 이제 출판하는 책에도 그대로 이 책이 이게 나와 있거든요. 그대로 강제 배분법을 사용하는 그대로 갖다가 여기다 문제다 캐쳐 맞고만 이렇게 해놨어. 그래가지고 뭘 찾으래. 퍼시픽북에 222, 223페이지 나와 있고요. 강제배분법과 관대화 경향이 나와 있고 강제배분법 같은 경우는 관대화 경향이나 중심 경향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그랬었어요. 자,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문제가 없으셨을 거예요. 지금 1번, 2번, 우리가 3번, 4번 문제까지 풀면서요. 제가 굉장히 스피드하게 나가는 거죠. 네, 여기까지 크게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5번 문제에서 이제 오류가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공부를 이제 그 임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셨던 선생님들께서는 유리한 문제, 신규 선생님들한테는 불리한 문제, 장수생한테도 좀 불리한 문제, 여튼 그런 불리한 문제. 제가 아까 전에도 그랬죠.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을 그 뒤에 연이어서 나와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이제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팔로우업을 해줘야 될 시점이에요. 시점이 기관도 평가의 팔로우업이고 우리 간호사들도 팔로우업을 받아야 될 것들. 그래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제공 기관에 따른 옳지 않는 기관 어디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은 그 요양병원의 일당 수가 안에 다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양병원은 죄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교재에 첨가되는 게 좀 빈약합니다. 빈약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좀 많이 틀리셨을 것 같고 또 이 문제는요.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장기요양보험이나 장기요양에 맞물려서 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얘기하면서 뭐 법적인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아마 언뜻 들으셨으면 이 요양병원이라고 콕 찍으셨을 거고요. 임상에 지금 병행하고 계셨던 분들은 현재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냥 요양병원이구나 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리까리한 문제, 아리송한 문제였던 것으로 첫 번째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간호 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예요. 수가에 대한 설명을 말을 하네요. 수가에 대한 설명. 자, 여기서도 이제 6번 문제. 자, 이건 전반적으로 지불제도의 수가에 대한 문제. 자, 우리가 지역사회 간호학에서도 행위별과 포괄수가에 대해서 구별하라고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간호관리학에서도요, 전반적인 그 간호사 서비스에 대한 지불제도, 간호수가에 대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으로 여러분들이 예측하셨을 거예요. 자, 간호관리료는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 입원료를 차등 지급한다라고 했었어요. 맞아요. 차등 지급을 해요. 그래서 병원의 등급이 간호사 N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1등급 병원, 2등급 병원. 병원의 수준, 간호사 확보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면서 입원료도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1차 병원 같은 경우에 3차 병원, 3차 병원 같은 경우 또는 뭐 1등급이다 라고 했었을 때는 간호 확보 수준이 높고 우리가 이제 그 3차 병원에 대한 수가가 더 높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답은 요거가 되는 거고요. 가정간호는 간호 서비스 제공 시간에 따라 수가가 산정된다라고 했어요. 가정간호는 횟수예요. 가정간호는 우리가 방문 수가 횟수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 산정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방문
방문간호 했었을 때는 시간에 따라서 선정을 해놨잖아요. 몇 시에서는 몇 분, 몇 시에서 몇 분. 이게 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게 가정간호가 되겠습니다. 자,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환자는 상대가치 요소를 고려해서 수가가 산정된다라고 했어요. 장기 요양시설에는 얼마에 딱 묶여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건 뭐예요? 상대가치제가 아니라 오히려 포괄수가제 인형, 그래서 일당수가제 이런 걸 많이 쓴다라고 했어요. 상대가치 요소를 쓰는 건 뭐야? 행위별이야. 그쵸? 네, 행위별 수가제. 그래서 여러분들 땡 했을 거고요. 자, 4번에 간호 행위별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이상하죠? 이거가 아니죠? 행위별 수가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행위별 수가제, 여기는 방문간호 활동에 대한 시간에 따라서 수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가정간호는 방문 횟수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요리 1번이 되겠어요. 자, 이거 수가는 여러분들이 나올 것으로 아마 다 예측을 하셨을 겁니다. 정답 찾았죠? 찾았다는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7번 직무수행 평가는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근무, 성적, 자질, 태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퍼시픽북의 222페이지 펴보세요. 거기에 직무수행평가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나와 있어서 도표식 평정척도법, 강제배분법, 또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중요 사건 기록법, 행위기준 고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답은 자, 도표식 평정척도법. 자, 최고부터 최저 순위까지 상대적 서열을 나타낸대. 그럼 얘는 뭐야? 서열법이 되겠지. 그쵸? 서열법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우리가 말했던 강제 배분법은 뭐라고 했어요? 관대와 경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했죠. 각 평정 요소마다 강약도의 등급을 나타내는 연속적인 척도를 도식화하는 거다? 이건 아니죠. 네.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중요 사건 기록법, 논술 형태로 조직 구성원에 관한 강점과 약점을 기술하는 거다. 이것도 아니죠. 중요 사건은요, 그 평가 시점에서 얘가 어떤 이벤트의 사건에 있는지 그것을 중점적으로 기술을 한 것이 중요 사건 기술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위 기준 고가법, 이게 지금 문제 걸고 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행위 기준 평정 척도법이죠. 척도법이 되고요. 전통적인 인사고과 시스템을 지니고 있는 게 요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한계점을 극복, 보완하기 위해서 개발된 평가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행위기준 고가법, 영어는 맞아요. 영어는 맞고요. 그 다음에 행위기준 평정 척도법으로 지금 용어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학부에서 가르치고 있는 학생 텍스트북에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재를 출간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엔 4번이 답이 되는 거고, 이 글씨가 많잖아요, 여러분들. 글씨가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답이 띠커니 틀린 답을 섞어서 이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용어 정리를 이렇게 틀리게 섞어서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잘 차분히 읽으시면 답을 찾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8번이라고 있어요. 8번은 관리자와 리더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 퍼시픽북의 236쪽 지휘에 해당되는 거죠. 자, 관리자와 리더. 어느 사람이 더 진취적이에요? 리더죠. 변혁적이고 굉장히 일처리도 수평적으로 굉장히 잘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리더는 장기간에 대해서 배출이 된다라고 그 얘기를 아마 했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관리자는요, 옳은 것은 찾으래. 자, 관리자는 직위에 따르는 권한과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다라고 그랬어요. 권한과 합법적인 권력을 갖는다라고 했어요. 그래? 합법적인 권력이래. 이 합법적인 권력이 뭐예요? 이것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요, 이 가장도 안 돼.
합법적인 권력이 권한을 말하는 게 그 뜻풀이가 이겁니다. 이거. 네. 그러면은 관리자는 직위에 따른 권한을 갖는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의미가 두 개가 똑같잖아요. 자, 리더는 주로 시간과 비용, 급여, 재고 물품에 대한 통제를 강조한다라고 했어요. 통제, 리더, 시간과 통제를 이 사람이 강조를 하는 게 아니라 통제를 강조하는 거는요, 관리자가 되겠고요. 관리자는 수평적인 관점을 갖고 리더는 수직적인 관점을 갖다. 거꾸로 됐죠? 네, 거꾸로 된 거고. 관리자는 신뢰를 이끌어. 관리자가 아니라 리더라고 했잖아. 그래서 제가 리더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 신뢰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리더로 추종을 하는 거고 추종자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해서 이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신뢰를 이끌어가고 리더는 통제한다. 이것도 거꾸로 돼서 틀렸죠. 자, 그래서 1번의 권한과 합법의 권력을 갖는다. 이거를 몰랐었어도요. 이거 다 거꾸로 쓰고 틀렸기 때문에 정답을 1번으로 고르셨을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맞다. 이것도 큰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맞았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번 볼까요? 9번도 퍼시픽북 267페이지 펴보세요. 찾았어요? 네. 자, 26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효과적인 통제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전략의 통제, 효과적인 통제 전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통제는 활동의 특성이나 상황과 무관하게 안무관은 좀 그렇죠?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니터링 체계는 업무 수행 완료하기 후가 아니죠. 네. 모니터링 계속 중회하고 계속 하고잖아요. 팔로우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행의 표준은 업무 수행을 완료한 후도 아니죠. 수행의 표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업무 수행 전에 해야 되는 겁니다. 전, 중이 되겠고, 통제는 조직 문화에 알맞아야 한다라고 우리 이쪽 책에 그대로 써져 있고요. 텍스트북 현존에 하는 것에도 그대로 쓰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조직 문화에 맞아야지. 이 통제가 조직 문화과 규범과 이런 거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돌발 상황, 다 이 조직 문화를 벗어나려고 하고 통제를 지키려 하지 않고 결국엔 통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죠. 통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 그 조직 문화에 잘 맞는 통제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무리 없이 여러분들이 맞았을 문제고요. 여지껏 한 문제가 조금 흔들렸을 거다라고 이렇게 봤고요, 제가. 그 다음에 의료의 질 향상. 자, 의료의 질 향상. 이것도 어디예요, 여러분들? 제가 유인물 의료의 질 통제 부분에서 유인물 탑으로 올려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아마 방대하게 많이 몇 페이지씩 썼으면 여러분들 찾지 못했을 거고, 이제 뭐 교재 다른 거 쓰셨으면. 네, 이 퍼시픽북에도 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제 부분 저번 주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던 거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나왔던 포커스 PDCA에서 더 발달된 게 포커스 PDCA다라고 해서 다 하나씩 읽어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PDCA 보기의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개선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한다라는 거는요. 어떻게 해요? 계획이 아니라 개선을 한대. 자료 수집 분석을 한다. 시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시행.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게 맞아요. 유인물 올려놓은 거 탑재한 거 좀 잘 좀 보세요. 이 퍼시픽북에서의 의료질 향상의 통제 부분에서 이 질 통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빠져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던 내용들이에요. 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기획입니다. 기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라 라고 했는데요. 자, 기획도 이것도 퍼시픽북 147페이지, 15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자, 그래서 기획은 활동 목표와 방법, how to do가 아니라요. 이게 거꾸로 된 거죠. what to do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한 방향성을 지는 게 이제 how to do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거꾸로 됐어요. 기획의 활동의 목표의 방법과 창조 행위에 대한 게 거꾸로 돼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획의 원칙의 목적, 부합, 간결성, 탄력성, 안전성, 경제성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기획의 원칙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일부가 여기에 들어가 있었던 거고, 여러분들 이거 나올 것으로 봐서 이렇게 아마 하나하나 다 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맞고요. 기획의 유형은 전략기획, 전술기획, 운영기획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전략기획, 최고관리자, 이게 중간관리자, 이제 일선관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자에 따라서 기획의 유형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맞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을 같은 경우에 운영계획은 비전을 지향적이고 창의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지향하고 비교적 장기전에 걸친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은요,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요거는 운영계획이 아니라, 이거 운영계획은 단기적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장기적인 건 뭐예요? 전략이죠. 예, 그래서 정답은 여기 전략적 기획이 되는 거고요. 답은 얘랑 얘가 틀렸어요. 그래가지고 기억하고 니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11번까지 문제가 풀었고요. 퍼시픽북 페이지에 또 여러분 펴보세요. 자, 퍼시픽북 페이지 201쪽에 조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직은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변화의 압력을 받았고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변화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에 대해서 나왔어? 네, 조직에 대해서 나왔고, 또 어떤 거? 조직 변화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게 됐고요. 퍼시픽북 201페이지 조직에 보면은요, 거기에 유형이 쫙 나와 있고요. 그 내용 그냥 그대로 퍼가지고 여기에 답가지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가지로 나와서 기술 관료적 변화는 개인이나 집단, 그가 속한 혹은 요구되는 집단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어난다. 그 틀렸고요. 사회화도 우리가 이 문제도 틀렸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변화는 상관과 부하가 동등한 입장에서 목표를 가지지만 무의식 중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따를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게 상호작용적인 변화를 보고 있는 겁니다. 주입식은 계속 주입식 어떻게 시켜요? 예, 내 말만 들어 이렇게 하는 조직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201페이지 책에 거기 나와 있죠? 네, 거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 유형에 대해서, 조직 변화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2번까지 했고요. 여기까지도 크게 문제 없고요. 그 다음에 조직 내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하는 거는 퍼시픽북 163페이지 펴보세요. 피셨어요? 163페이지를 피고, 자, 1쪽부터 163쪽까지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161페이지 퍼시픽북에 나와 있어서 제가 꼬리표를 에비던스 참고 문헌을 다룬 거고요. 의사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구조화된 문제의 경우 비정형적인 의사결정이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는 비정형적인 것보다 구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어울리냐? 빼야 돼. 정형적인 것이 더 어울린다라는 거고요. 자, 의사결정의 비용 측면에서는 집단 의사결정이 유리하다? 자, 비용 측면에 유리하는 것 조금 드는 거잖아. 근데 집단 의사결정 하는 건 어때요? 시간도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그땐 유리하지 않다. 수용성의 측면에서 개인의 의사결정 방법이 유리하다. 수용성,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요, 한 사람보다 여러 사람이 있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집단이 더 낫겠습니다. 집단이 더 낫다. 여기 개인이 낫고 여기는 정형적인 거. 그다음에 근데 문제 해결이 없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헷갈리셨을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냥 퍼시픽북에서 그 시커먼 색깔로 이제 글씨가 쳐져 있죠. 아무리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 없이 그냥 결정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1페이지 펴보세요. 거기 그대로 나와 있고 수업 시간에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함정이어서도 약간 흔들렸었어도 요거랑 틀리잖아요. 알아서 풀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1, 2, 3번이 아예 다 엇나갔기 때문에 4번으로 찍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이것도 큰 무리 없이 맞았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상. 자, 보상은요, 우리가 어떤 보상들이 있어요? 우리가 외과적, 외제적, 내제적,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복리후생, 그런 것들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성과급. 성과급은 직무 내용, 근무 조건 등의 특수성에 따라 지급된다라고 했어요. 성과급은 아니죠? 네, 성과급은, 이거는 직무급에 대한 것들로 줄 수 있는 보상제도고, 복리후생은 임금 외, 우리가 임금 외에 지금 내재적, 내적, 외적 보상, 내적 보상 이러잖아요. 외적 보상은 돈을 주는 거야.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임금에 부가적으로 지급하는 거, 임금 외에, 임금이 아니고 돈이 아니고 다른 걸로 얘를 돈을 보상을 해줘서 동기부여를 막 시켜주려고 그래. 자, 그래서 그게 뭐야? 보험, 그 뭐 연금보험, 우리가 연금보험, 뭐 가족보험 이런 것들, 그 회사에서 해주는 거, 퇴직금 이런 것들이 복리후생에 해당되는 거. 왜냐하면 요즘에는 연봉제다 보니까 퇴직금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직능급은요, 직원의 근속연수 학력. 이거는 우리가 연공급이라고 하죠. 연공급. 직능급이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라는 거고,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말하고 기본급 외에 수당과 상여금은 제외된다. 기본급과 상여금도 다 포함이 되죠. 그래서 퍼시픽북에 우리 225쪽 펴보세요. 그 보상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내적, 외적이 나와 있는 거고, 내적에는 금전적인 거 저렇게 복리후생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근데 내적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어? 내가 열심히 네가 일해서 끝나면은 내 오버타임 안 하고 딱 3시 반에 너 끝내줄게. 가도 뭐라고 안 해. 네 일 처리만 잘하고 그때 업무가 끝나면은 가도 괜찮아. 그렇게 하는 것들, 허락을 해주는 것들 수 선생님께서, 그건 뭐야? 내적 보상. 병원은 진짜 그만두고 싶진 않아. 근데 오버타임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었을 때 네가 일을 열심히 하고 업무 처리가 다 끝났으면 가도 뭐라고 안 할게. 그래가지고 너에게 포상을 주는 거, 보상을 해주는 게 내적이죠. 근데 외적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이고 얘는 장기적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보상 체계를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그랬죠? 네, 내적 보상을 더 발전시켜야 된다라고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문제도 나왔어요. 그래서 이 동기부여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또 돈을 많이 받고 싶지, 돈을 적게 받고 싶지는 않잖아요. 일한 거에 대한 대가를. 자, 그래가지고 이 보상에 대한 것도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 간호사는요, 간호학과 졸업 후 중소규모 재활병원에 취업해 3년째 근무 중이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상급 종합병원 경력직 간호사에 지원해서 합격했대요. 축하할 일이죠. 그러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재활병원 순간호사가 뭘 했대? 면담. 그래서 A 간호사는 상급 입사를 포기. 그대로 재활병원에 남아있기로 했어요. 자, ERG 이론에 근거해서 볼 때 A 간호사의 욕구 변화로 가장 옳은 것은, 여기서도 또 많이 헷갈리셨을까, 선생님들께서. 자, 근데 결국에는 그거죠. 상급 종합병원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원서를 썼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재활병원에만 안주하지 않고 좀 더 큰 병원에 가서 나의 꿈을 펼칠 거야, 나의 간호를 펼칠 거야 라는 성장의 욕구가 있었습니다. 성장의 욕구가 있었는데 그 성장의 욕구를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포기했어요. 입사를 포기했어요. 좌절했죠. 왜 그랬어요? 그 사이에 수간호사가 면담을 했어요. 무슨 면담? 가지 말아줘. 너가 없으면 안 돼.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고 나서 결국에는 그 인간관계, 관계의 욕구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증대대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손을 잡아주게 되는 거고, 수 선생님의.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은
종합병원에 입사를 포기하는, 성장 욕구에 좌절로 인해서 관계 욕구가 증가가 된다라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고 많이 틀렸을 것 같고 한 변별로 한 70% 나올까요? 네, 70% 나올까요? 라는 건 한 100명 중에 7명 맞고 3명 틀렸을까요?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도요, 동기부여도 퍼시픽북 246페이지에 동기부여의 칸에 나오니까 이걸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조직은 우리가 이제 여기 16번 또 볼게요. 15번까지 잘했고요. 조직에 나왔습니다. 조직 또 나왔어요. 공식적인 조직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인 조직과 비공식적인 조직이 있어요. 두 가지 중에서 비공식 조직보다 공식적인 조직에 대한 유형들이 더 많이 나와 있죠. 종류들이 더 많이 나와 있었죠. 그래서 라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쭉쭉쭉쭉 우리가 프로세스 조직, 위원회, 여기 직능 조직, 매트리스 조직까지 여러 가지의 조직의 유형들이 나와 있었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었어요. 자, 퍼시픽북 185페이지 피시고요. 공식적인 조직을 보시겠습니다. 자, 모든 조직은요, 자신의 존재 이유인 조직 목표를 잘 성취할 수 있는 형태로 조직을 구조화하는데, 이러한 조직 구조의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그 조직의 유형과 정의가 잘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뽑으시면 되거든요. 자, 매트리스 조직은요, 생산과 기능에 모든 중점을 두는 이중적 조직이다. 맞죠? 이중적 조직이고요. 위원회 조직은 부하에 대한 감독이나 통솔력이 증가한다. 그거는 아니죠. 예, 위원회는 하나의 센터에 임의적인 리더가 있긴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있는 것만이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원회도 이건 통솔력이 증가하거나 부하에 대한 감독이 이거는 우리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직능 조직은 조직이 작고 단순할 때 운영이 잘 된다. 이것도 능력이기 때문에 틀리고요. 프로세스 조직은 안전 및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다. 인적과 물적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프로젝트죠. 프로젝트.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답은 1번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각자의 특징이 맞을 수 있게 답까지 나왔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여러분 1번 고르셨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에요. 조직 구성원 간의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의사소통 경로의 구조를 의미하는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사슬형, Y형, 수레바퀴형, 원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도 그 그림 우리 책 257쪽에 의사소통 네트워크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책이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을 그림을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슬형 묶여있는 거, 집단 내 특정 리더가 있다? 이건 뭐야? 집단 내 특정 리더가 있다? 특정 리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Y형이다. 사슬형이 아니게 되겠어요. 땡. 자, Y형은 특정 리더에 의해서 모든 정보가 전달된다 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리더에서 모든 정보가 전달이 된다. 그래서 뭐가 리더에게 정보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그랬죠. 예, 이것도 Y형이 아니게 되는 거죠. Y형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수레바퀴형 같은 경우에도 수레바퀴형 우리가 윤형이 아니라 공식적인 리더가 팀장은 있지만 지위나 신분이 뚜렷하지 않아요. 그래서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이다. 이거는 뭐야? 네, 원형이 되는 거죠. 원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뭐가 돼요? 결국에는 4번. 4번의 원형은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널리 분산되어 있어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 여러분들 동그라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원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겠고요. 이것도 고민 안 하고 여러분들 푸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의료시장 내 경쟁 심화, 고객의 알 권리, 소비자의 보호의 강화 등으로 간호의 질 관리가 중요한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의 질 관리와 관련된 용어 정의가 옳은 것은 퍼시픽북 273페이지 펴보세요. 간호의 질 관리 거기 나와 있고, 자 거기 이 간호의 결과의 표준, 구조의 표준, 과정의 표준 등을 하나의 도날베디언의 평가 과정 그거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과의 표준. 자 결과의 표준은 우리가 저기를 용어 정의를 해볼게요. 이거는 일단은 세 개가 용어 정의가 일단 잘못된 거고요. 우리가 간호질 관리에서 관련된 용어 정의로 가장 옳은 거는 간호의 표준이 맞아요. 간호의 표준은 저대로 그냥 나와 있습니다. 우리 책에. 간호의 구조, 그 다음에 과정 및 결과적인 측면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간호에 대한 기대 수준과 달성화 가능한 질의 정도, 목표를 말한다. 이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명백한 답이 되는 거고요. 뭐 표준, 구조, 결과 이거는 질 관리에 관련된 용어로 용어 정의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가 이게 간호 질 관리에서 이것을 빗대어 볼 수 있는 게 도날베디언의 평가 과정, 평가 과정. 그래서 결과평가, 구조평가, 과정평가의 요소들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평가, 결과 표준 같은 경우에 자, 절차 편람이야. 틀렸지. 환자, 계획. 이건 어떻게 해? 구조잖아, 구조. 구조. 구조가 되는 거고요. 구조 표준에 수행되는 간호 활동과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이다. 간호 활동과 관련된 기준, 활동 언제 해주면 되겠어요? 네, 과정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환경, 기구, 직원들의 자격과 관련된 기준, 표준 얘는 뭐야? 네, 구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결과 표준은 이게 활동과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이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란다는 거죠. 그래서 수행되는 간호 활동과 관련된 기준과 표준들. 자, 그것도 이제 구조 표준은 아니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결과와 구조 과정 이 세 가지는 도날베디언의 그 내용들에 대한 종류들로 여러분들이 예시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도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것. 명백하게 4번만 이 질관리의 용어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이제 왜냐하면 1번과 3번의 답까지가 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4번의 답을 찍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책에서도요, 한 페이지 넘어가면 제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죠. 간호질. 퍼시픽북 274페이지 간호질 관리에 거기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활동 방법의 종류는 모든 서비스와 상품의 불량률이 결함을 줄이고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한 질량 향상 활동이다. 드메이기라고 불리는 정의 측정, 분석 개선, 관리 등의 절차로 프로세스의 개선을 수행하는 거다. 이건 뭐냐? 식스 시그마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간호하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고객의 감동이잖아. 감동시대를 연출이라고 하면 감동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에는 분량을 3만 개, 제가 예시를 이렇게 돼서 3만 개의 상품을 만드는데 거기에도 분량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분량이 2-3개밖에 안 돼. 이 3만 개에서 이 2-3개가 무슨 의미냐고요. 그래서 그만큼 거의 완벽하게 다가가는 고객의 감동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 질량상 활동으로 썼던 거고 통제 부분에 들어갔던 거고 식스 시그마가 이렇게 답가지로 나오게 된 거였습니다. 아마 그 책에 하이라이트로 쳐져 있어서 여러분들 크게 문제 없이 출제 아마 맞으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입니다. 20번은요. 서비스의 표준화 및 품질 통제가 우리가 어려워서 서비스 표준 설계 및 수행 그리고 서비스의 맞춤화 시행이 필요한 서비스의 특징은이라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마케팅 부분에 우리 간호 서비스 마케팅 335페이지 펴보세요.
저도 이제 펴볼게요. 335페이지 펴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서비스의 특징 4가지가 나와 있죠. 자, 무형성이 있습니다. 무형성. 우리가 널싱을 하는 그 널싱이 보여지나요? 응. 뭔가 실체가 있고 만져질 수가 있나요? 없지 않아. 없어요. 그다음에 비분리성, 동시에 하죠.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뭐 생산은 나중에 하고 소비도 나중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죠. 그래서 비분리성이고요. 소멸 가능성, 변동이 심할 때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요구사항이 많았을 때 그게 필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질성, 가변성이라는 거예요. 서비스 생산과 인도 과정의 가변적 요소를 포함을 한다라고 해서 통제가 어려운 서비스 표준의 설계 및 수행, 그리고 서비스의 맞춤화 시행이 필요한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게 그대로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제공자의 특성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지고 서비스의 제품의 양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서비스 유지하기 위한 표준화. 서비스의 표준화. 이거를 서비스 특징이 뭐라고 하느냐? 이질성이라고 한다. 하는 게 이 서비스의 특징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해가지고 또 어떻게 됐어요? 문제의 기복이 어땠어? 또 이렇게 내려갔잖아. 우리가 뭐 18번도 쉬웠고 19번, 18번도 쉬웠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이질성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문제는 간호관리학 교수님이 내시는 문제 유형은요. 뭐 국가고시도 출제해 보신 국가고시 출제를 그래요. 안 했을 것 같네요. 가장 옳은 거는 저는 안 좋아해요. 그런 거는 진짜 답까지가 다 답 중에 옳으라는 것을만 뽑으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도 뭐가 괜찮았느냐? 순서대로, 챕터의 순서대로 우리가 그 출제를 했다라는 거. 그게 가장 높이 살 문제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할 때의 문제의 흐름이 이렇게 이제 쉽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가운데가 항상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쉽게 해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쉬운 거고요. 근데 마무리 잘하라고 해서 쉬운 거고, 가운데 굉장히 골머리 진짜 생각을 깊이 많이 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20문제 해설을 강의를 하면서 어떤 문제는 저런 선생님들이 맞았고 이거는 더 틀렸을 것인가, 그런 변별력과 난이도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의 간호 합격 점수는 한 90점 예측할게요. 큰 무리가 없는 이상은 서울특별시 90점. 오히려 지역이 좀 더 어려웠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여기에는 답가지가 답가지 안에서 한 개만 유독 눈에 띄게 그랬던 거고, 질문지가 어려웠었어도 그래서 옳지 않는 것은 그렇게 찾으실 수가 있었던 거고요. 총평을 하자면은 지역사회 간호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대체적으로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의 글씨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설명이 좀 빈약했던 부분들이 출제가 돼서 여러분들도 다 간과하지 않았나? 라는 그 부분에서 나와서 굉장히 혼돈을 해서 3개 틀렸는데 어떡해요? 막 79점인데 합격할 가능성이 있나요? 그래도요, 이거를 우리가 항상 서울직은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요. 85점에서 90점은 예상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계속 또 물어봐요. 여기 이 점수인데 어떡할까요? 단호하게 그냥 말했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헷갈리긴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봤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봤었을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90점, 85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가산점이 있어서 몇 점의 점수가 더 추가가 돼서 업로드가 할 수 있지만, 순수하게 이 시험 성적에 대해서는 아마 90점 정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도 답까지 해서 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제1회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는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